어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기고 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 달빛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죠. 빗방울은 김 노인과 박씨 할머니가 사는 작은 초가집 지붕 위로 사정없이 떨어졌어요. 낡을대로 낡아 삐걱거리는 초가집은 울창한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었죠. 두는 노인은 이 집에서 30년 넘게, 그러니까 박씨 할머니가 시집와서부터 쭉 함께 살았어요. 퇴직 후 노부부의 일상은 별다를 게 없었어요. 아침이면 뒷마당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때는 뜨끈한 보리차를 나눠 마시고, 저녁이면 빗소리를 들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죠. 젊었을 적엔 딸 하나가 있었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잃고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두 눈의 마음속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죠. 그날 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면서 박씨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묘하게 애처로운 느낌을 줬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였죠. 박씨 할머니는 눈을 번쩍 뜨고 삐걱거리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영감, 무슨 소리 안 들려요? 할머니는 옆에서 곤히 잠든 김노인을 흔들어 깨웠어요. 김노인은 잠결에 눈을 비비며 웅얼거렸어요. 아, 뭔 소리. 고양이 소리겠지. 그냥 자 할멈.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마치 밤의 장막을 찢는 듯 했어요. 박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랜 세월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난 거죠. 할머니는 낡은 우비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어요. 김노인도 깜짝 놀라 낡은 손전등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 나섰죠. 두 노인은 질퍽거리는 흙길을 따라 숲 가장자리로 향했어요.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요. 마치 숲속 작은 덤불에서 울리는 듯 했어요. 김노인이 손전등을 비추자 희미한 빛 속에 작고 떨리는 물체가 보였어요. 아니, 이게 뭐야? 박씨 할머니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낡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어요. 아기는 온몸이 젖은 채 새빨개진 얼굴로 울고 있었죠. 눈은 퉁퉁 붓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낡은 옷가지로 아기를 감싸고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주려 했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 아기 엄마나 다른 흔적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하지만 짙은 어둠과 빗소리만이 가득했죠.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이렇게 어린 아기를. 박씨 할머니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집으로 돌아와 김노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박씨 할머니는 따뜻한 물을 데워 아기를 씻기고 낡은 수건으로 닦아줬죠. 아기는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죠. 박씨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흔들며 달랬어요.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죠. 마치 깊은 슬픔과 고통을 토해내는 듯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아기를. 김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일단 내일 아침에 면사무소에 가봐야겠어요. 혹시 아기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씨 할머니가 말했어요. 두 노인은 밤새 아기를 돌봤어요. 하지만
아기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죠. 울다 지쳐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울기를 반복했어요. 두 노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김노인과 박씨 할머니의 초가집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아기는 밤새 울다 지쳐 헬쑥해진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두 노인은 아기를 데리고 면사무소로 향했어요. 면사무소 직원은 아기를 살펴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가 많이 약해졌네요. 일단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아기를 진찰하고 말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굶고 주위에 떨었던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해주고 잘 먹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두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기 엄마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죠. 면사무소 직원은 아기의 사진과 정보를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붙였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죠. 며칠이 지났지만 아기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두 노인은 아기를 정성껏 돌봤죠. 젖병을 구해 분유를 먹이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밤에는 품에 안고 재웠어요. 아기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울음소리도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두 노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자신들이 아기를 계속 돌볼 수 있을지, 아기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아기는 할머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할머니는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기, 어쩌면 우리에게 온 선물이 아닐까. 할머니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아기가 눈을 뜨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맑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를 향해 방긋 웃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처음으로 웃는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꼭 껴안았어요. 그래, 아가야, 내가 우리에게 온 선물이 맞구나. 그날 이후 두 노인은 아기를 자신들의 소녀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아기에게 하늘이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었죠. 하늘이는 두 노인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하늘이는 두 노인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텅 비어있던 초가집은 하늘이의 웃음소리와 재롱으로 가득 찼죠. 두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딥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자랄수록 두 노인은 한 가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언젠가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걱정이었죠. 하늘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처받지 않을지 걱정되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하늘이는 할머니에게 신나게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오늘날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상 받았어요. 박씨 할머니는 기특한 마음에 하늘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고, 우리 하늘이 장하다. 무슨 글을 썼는데? 가족에 대한 글을 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하늘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 썼어요. 하늘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씨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두 노인은 하늘이를 곁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늘아,
우리가 너에게 꼭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김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이를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빗속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 낡은 포대기, 그리고 두 노인의 간절한 마음. 하늘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두 노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하늘이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제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박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몰라. 하지만 하늘아, 너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가족이 될 거야.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두 분만 있으면 돼요. 두 분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두 노인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하늘이를 꼭 껴안았어요. 하늘이의 따뜻한 마음이 두 노인의 오랜 슬픔과 걱정을 모두 녹여주는 듯했어요. 그날 이후 하늘이는 더욱 밝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죠. 그리고 항상 두 노인을 살뜰히 챙겼어요. 어느 날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반에서 회장이 됐어요. 박씨 할머니는 기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고, 우리 하늘이 정말 장하다. 역시 내 손녀야. 하늘이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저는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두 분께 보답할 거예요. 두 노인은 하늘이의 따뜻한 마음과 굳은 의지에 감동했어요. 하늘이가 자신들의 사랑과 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죠.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하늘이는 어엿한 숙녀가 되었어요. 대학교에 진학한 하늘이는 도시에서 자취하며 공부했어요. 하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달빛마을로 돌아와 두 노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하늘이는 두 노인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결혼해요. 두 노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우리 하늘이 정말 축하한다. 어떤 사람인데? 하늘이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했어요. 남자친구는 듬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두 노인은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 했어요. 하늘이의 결혼식은 달빛 마을에서 소박하게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하늘이의 결혼을 축하해줬죠. 두 노인은 하객들 앞에서 하늘이를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객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결혼 후에도 하늘이는 남편과 함께 자주 달빛 마을을 찾았어요. 두 노인은 손주 며느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늘이는 두 노인에게 마치 친손녀처럼 살뜰히 대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김노인과 박씨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두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죠. 하늘이와 손주, 며느리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이었어요. 어느 따스한 봄날, 두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두 노인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두 분이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다 기억해요. 두 분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하늘이는 두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두 노인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늘아, 내가 우리에게 와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단다. 너는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준 소중한 선물이란다. 그날 밤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김노인과 하늘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평화롭게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박씨 할머니의 빈자리를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김노인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김노인은 하늘이와 손주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으며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 김노인도 박씨 할머니 곁으로 떠났죠. 하늘이는 두 노인의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의 사랑과 정성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늘이는 두 노인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랑과 나눔의 소중함을 가르쳤죠. 달빛 마을에는 여전히 따뜻한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어요. 그리고 김노인과 박씨 할머니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동화가 되었죠.